사이클마다 바닥을 좀 맞춘 거예요. 2014년 하락장 바닥을 맞췄고요. 그리고 2018년 하락의 바닥장을 또 맞췄고요. 2022년도에도 하락의 바닥권을 맞췄거든요. 이번에도 하락의 바닥권을 맞춘다고 치면 사실 좀 끔찍하긴 합니다. 대략 한 4만 달러가 바닥이라고 여기서 이렇게 읽혀지거든요. 지금 6만 달러잖아요. 여기서부터 보면 아직도 더 하락할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이 차트만 보면 지금이 찐 바닥은 아닐 수 있죠. 네, 그냥 바닥권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윌류가 만든 수식과 그리고 이 브렛이라는 이분이 만든 요 차트를 참고해 봤을 때 요 바운더리 사이에 이렇게 존재한다는 뜻인데 그럼 한 번 더 큰 조정이 나타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2월 20일 오후 2시 7분입니다. 네, 설 연휴 때문에 아주 오랜만에 방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설 연휴 때문에 한 일주일이 지나서 방송을 하는데 일주일 전하고 사실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방송했을 때랑 그냥 거의 비슷해요. 최근 2주일 동안에 이렇게 변화를 보면 이때가 한 2주 전이거든요. 2주 전. 일주일 동안 오른 다음에 이렇게 흘렀죠. 살짝 오른 다음에 또 이렇게 흐르고 있고 현재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디로 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엄청난 좀 침체장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따가 각종 인플루언서 분들 말씀하는 거 보면은 대부분 좀 침체장 쪽으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게 좀 느껴집니다. 반면에 오늘 코스피는 진짜 역사적인 순간들이 매일매일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코스피가 5,8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도 어저께 19만원 됐었죠. 19만원까지 갔었고 SK하이닉스도 90만원을 넘어서서 지금 한 95만원. 이거 진짜 8만원대, 9만원대, 10만원 넘었다 이렇게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100만원 언제 넘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너나 할 거 없이 코스피는 다들 엄청나게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그냥 뭐 할 거 없이 너나 할 거 없이 다 되게 잘 가고 있어요. 특히나 반도체 관련 이 두 개의 주식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메모리 값이 폭등하면서 엄청나게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들이 이렇게 오르는 건 아주 좋은 일이죠.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이런 데 투자하고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저는 코스피는 거의 없습니다. 비중이 되게 미미해요. 오늘 우연히 법인 계좌 잘 안 쓰는 계좌에서 거래한 내역을 봤는데 선발대 삼아서 한국의 은행주 몇 개 사놓은 게 그때 시가 배당률이 한 7% 됐거든요. 몇 개 사놓은 게 있었는데 지금 다 2배 이상 이렇게 올랐더라고요. 기업은행이랑 하나금융 이런 거 샀었는데 2배가 넘는 걸 보고 진짜 코스피가 이런 때가 오는 거나 하고 제가 좀 되게 신기했던 적이 있어요. 코스피도 이렇게 한 방이 있는 그런 녀석이었죠. 한편으로 생각하면 뒤를 돌이켜 생각해보면 코스피가 그동안 계속해서 조롱받았었거든요. 이렇게 봐도 진짜 어마무시하게 올랐네요. 보통의 비트코인이랑 미국 주식이랑 그런 건 이렇게 하락장 겪은 것까지는 똑같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막 올라갔거든요. 하지만 코스피는 여기에서 거의 한 2년 이상 기간 조정을 더 겪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작년에 2025년 4월에 바닥을 제대로 찍고 나서 그리고 지수가 2배 넘게 올랐어요. 지수가 거의 이제 3배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한 2배 반 정도 올라갔죠. 지수가 이 정도니까 아까 보셨던 SK하이닉스 같은 거는 한 최근 몇 년 사이에 10배 이상 오르고 그런 주식들이 되게 많죠. 사람들 좋아하는 두산 계열 그런 회사들도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금도 어마무시하게 올랐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일봉입니다. 금하고 코스피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비슷한 부류로 취급을 했었는데 이렇게 한 번에 좀 쐈다는 점도 좀 비슷하죠. 금은 그래도 조금 더 일찍부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요때부터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마찬가지로 2022년 요때 이후로 다른 비트코인이나 미국 주식은 이때부터 날아올랐지만 얘네들은 좀 한 1년 정도 더 있다가 그 후부터 뭐 상승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됐죠. 그래서 결론만 보면은 금은 최근 2년 동안 상승한 걸 보면 한 3, 4년 되겠네요. 다 하면 바닥부터 한 3배 반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비트코인 어땠냐? 비트코인을 보면 이때 많이 빠졌죠. 미국 주식하고 비트코인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크게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점까지 갔을 때는 뭐 한 8배 이상 오르기도 했었지만 지금 현재만 놓고 보면 오르고 내리고 해서 약 한 4.5배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최근 한 4년 차트를 보면 한 3년 반 정도를 보면 금이 훨씬 비트코인이 더 많이 올랐지만 최근 3년 동안의 움직임을 보면 비트코인이나 금이나 상승폭이 좀 비슷합니다. 그거를 에릭 발추나스가 되게 잘 나타내 줬거든요. 네이버에다가 고래동 공부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옵니다. 카페에다가 제가 글을 좀 오전에 많이 올려놨는데 에릭 발추나스가 쓴 글을 보면은 그 경로가 아주 잘 표시가 돼 있죠. 뭐 2개 차트 비교를 해놓은 건데 이게 좀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엄청 조롱하고 비트코인은 조롱받고 있는 중이고 금은 다들 뭐 너도 나도 서로 앞다투어 아직도 매수를 하고 있는 중이죠. 뭐 조정받았다고는 하지만 역사상 최고점인 5,000달러 때까지 다시 또 오늘 올라왔으니까 최근의 흐름을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3년 걸렸거든요. 3년 동안 흐름을 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이렇게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결국에는 현재 수익률과 비슷하게 왔습니다. 연평균으로 보면은 39% 어마무시하죠. 엄청난 수익률인데 이렇게 크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연평균 수익률이 39%입니다. 물론 여기서 더 횡보하거나 더 하락하면 이게 뭐 30% 밑에까지 빠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흰색 선을 보시면 이거는 금이거든요. 금은 되게 우직하게 우상향을 해왔죠. 아까 보여드렸던 그 지점부터 우직하게 우상향을 해오면서 현재 비트코인의 수익률을 따라잡았습니다. 이 부분이 좀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 표로 나타냈는데 금은 현재까지 최근 3년만 놓고 봤을 때 2023년 2월 17일부터 현재까지 1년 동안 놓고 봤을 때 약 한 2.7배 정도 거의 3배 가깝게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그러면서 금이 현재는 비트코인보다 수익률도 조금 더 높습니다. 비슷비슷하지만 한 40% 가까운 말도 안 되는 상승률 덕분에 둘이 수익률이 똑같아졌어요. 비트코인을 사람들이 엄청나게 조롱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의 보여준 이 퍼포먼스만 해도 사실 어마무시한 거죠. 지금 모두가 조롱하고 있지만 한때는 엄청난 수익률을 자랑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최근에 코스피랑 금이랑 비트코인, 미국 주식 저는 뭐 주로 이렇게 금융자산을 앞으로도 투자할 생각이라서 부동산은 한 10년 정도 후에 그때부터는 다시 좀 부동산 쪽으로 투자를 해볼 생각입니다. 일단 한동안은 좀 금융자산 위주로 좀 쌓아볼 생각이에요. 대부분은 비트코인에 투자가 돼 있고 일부는 미국 주식에 투자가 돼 있는데 안 좋을 때 사서 모으면 나중에는 좀 한 번씩 차례가 오는 듯한 그런 인상이 있는 좀 독특한 장이죠. 미국 주식도 지금 뭐 횡보한 지가 꽤 됐습니다. 비트코인은 가격 조정이 세게 왔고요. 미국 주식 역시 고점에서 좀 뭐 이런 식으로 좀 박스권에 있습니다. 대략 한 22,000포인트에서 나스닥 기준으로 24,000포인트를 오가면서 좀 횡보하고 있거든요. 금은 아까 보셨듯이 최근 3년 동안 눈부시게 올랐고 코스피는 최근 거의 1년 정도 작년 4월부터 10달 동안 무지막지하게 급등을 했습니다. 요렇게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좀 조롱받는 자산 매수는 조롱받을 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진짜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아침에 주식계좌 우연히 보면서 법인 결산하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이렇게 결산하면서 잔고증명서를 떼거든요.
그냥 뭐 한 10만 원, 20만 원 사놨던 은행주 같은 것들이 2배 돼 있는 거 보고 야, 은행주가 이렇게 오르네 하면서 좀 되게 신기했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은행주는 배당성으로 봤을 때 배당을 노리고 투자하기에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국은행주입니다. 한국에 있는 뭐 그냥 모든 은행주, 뭐 국민은행이든 한국은행이든 기업은행이든 그냥 다 좋다고 생각했어요. 은행주는 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다 좋으냐? 이거는 솔직히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안 살펴보기도 했지만 주가가 많이 올라서 시가 배당률이 7%까지 막 줄 것 같진 않거든요. 아무튼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혹시나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미국 주식 크게 떨어지거나 코스피나 금이 크게 떨어지면 굳이 비트코인만 매수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하지만 아직은 다 좀 꼭지 부근이거든요. 코스피는 뭐 계속 꼭지를 경신하고 있고 금도 꼭지 갔다가 살짝 아주 살짝 조정받아서 어깨쯤에 있고 미국 주식도 뭐 그냥 턱과 눈, 머리쯤에 어디쯤에 있죠. 얘네들이 만약에 허리 밑으로 떨어져 준다면, 무릎 밑으로 떨어져 준다면 그때는 좀 얘네들을 매수해 볼 만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비트코인이 제가 제일 많아서 속상하긴 하지만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이렇게 매수하고 싶은 게 별로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실 작년에 비트코인 대신 코스피를 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정답이죠. 하지만 작년에 그런 상태에서 코스피를 투자할 수 있는 건 정말 쉽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비상계엄도 있었고요. 지금 뭐 요즘에 재판하고 있는데 결과 나왔죠. 2024년 막 12월 뭐 요럴 때 봐도 와 진짜 최저점인데도 또 떨어지는 요때가 사실 되게 좋은 때였죠. 물론 그 2025년 4월이 가장 좋은 때이긴 했지만 이때만 해도 되게 좋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한편으로 봤을 때 2025년에 비트코인 되게 좋을 때 이때는 비트코인을 안 사고 만약에 코스피를 샀다면 최상의 선택이었겠죠. 이게 투자의 올바른 방법인가 하는 생각도 사실 뭐 다 들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금이 많이 오르면 금을 사게 되고 비트코인 많이 오르면 비트코인 사게 되고 뭐 지금처럼 코스피가 되게 좋다 오른다 하면은 코스피 사게 되고 요렇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많이 오른 주식은 저는 못 사요. 성향상. 고래 식구분들은 잘 아실 텐데 오른 거는 저는 못 사겠더라고요. 사실 이제까지는 금이나 코스피 같은 건 제 선택지에 없었거든요. 2023년부터는 나는 이제 코스피에는 투자하지 않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강하게 했었는데 만약에 지금 같은 상승장에도 옛날 같은 그런 대기업의 만행들 있잖아요. 주가 오르면 엄청나게 분할 상장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코스피도 투자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다음에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코스피도 언제가 됐건 뭐 조정장이 오겠죠. 안 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정학적인 뭐 변수가 됐든 외부 변수가 됐든 어떤 변수든 터지면 코스피도 하락하는 때가 오겠죠. 금도 안전자산이 또 천시받고 위험자산이 칭송받는 그런 때가 언젠간 올 겁니다. 그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되게 높아지겠죠. 그때는 비트코인을 지금도 계속 모으고 있거든요. 계속 모으고 하면은 사실 삶이 너무 좀 피폐해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일부 익절도 하고 분할 매도도 하고 그랬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저는 뭐 비트코인을 잃기가 싫었어요. 그냥 좀 낮은 가격일 때 사팔사팔 하면서 좀 많이 잃었었거든요. 이게 뭐 큰 사이클로 보고 매도를 한다고 해도 이것도 다 사실 결과론적인 겁니다. 지금 가격이 빠지니까 이때 팔았어야 돼 라고 생각하지만 보통 반감기 다음에 이렇게까지 못 올랐던 때가 사실 별로 그렇게 없거든요. 2025년에 이때 급하게 다들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못 오른 거 다 올라가겠구나. 오르면 일부 매도를 해야지 뭐 하는 생각하신 분들도 되게 많았을 것 같고 최소한 2억은 넘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한 10% 차인데 너무 2억이라는 숫자에 욕심을 부렸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2억까지 딱 10% 남았었거든요. 10%. 이 10%를 채우지 못해서 욕심을 부렸던 게 좀 아쉽습니다. 사실 비트 팔 생각은 없었는데 제가 MSDR은 좀 팔고 싶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많이 못 다다랐어요. 제가 생각했던 금액에. 그래서 못 팔았는데 다음에도 못 팔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나는 매도는 잘 못하는 사람이다. 이거는 뭐 인정했어요. 제가 저를 아니까 어차피 잘 못 판다 하는 걸 인정하고, 어차피 못 팔 거면 모아가자 이쪽으로 좀 바꿔서 이때 못 팔았던 겁니다. 못 팔 줄 알았고 안 판 거기도 하죠. 아무튼 지금 기회가 좀 어느 정도는 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고래동 공부 카페에 이렇게 가보시면 대부분의 글들이 되게 좀 부정적입니다. 이게 브렛이라는 분이 쓴 글인데, 윌리 우 버전의 비트코인 바닥 차트라고 할까요? 네, 요게 보시면 수식들이 있는데 요런 수식으로 만든 요런 차트입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바닥 차트를 참고해보면 이제까지는 요 수식 그대로 넣으면은 되게 잘 맞았거든요. 바닥 예측을 상당히 좀 잘 해주었습니다. 이게 사이클마다 바닥을 좀 맞춘 거예요. 한 2015년, 2014년 하락장 바닥을 맞췄고요. 그리고 2018년 하락의 바닥장을 또 맞췄고요. 2022년도에도 하락의 바닥권을 맞췄거든요. 이번에도 하락의 바닥권을 맞춘다고 치면 사실 좀 끔찍하긴 합니다. 대략 한 4만 달러가 바닥이라고 여기서 이렇게 읽혀지거든요. 뭐 이게 어디가 바닥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6만 달러잖아요. 여기서부터 보면 아직도 더 하락할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이 차트만 보면 지금이 찐 바닥은 아닐 수 있죠. 네, 그냥 바닥권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차트를 윌리우가 만든 이 수식과 그리고 이 브렛이라는 이분이 만든 요 차트를 참고해 봤을 때 요 바운더리 사이에 이렇게 존재한다는 뜻인데, 그럼 한 번 더 큰 조정이 나타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모두가 2억을 생각했거든요. 모두가 2억을 생각하니까 여기에 안 오고 빠졌죠. 그럼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바닥을 이쯤으로 보고 있다면 여기에 안 오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횡보하다가 뭐 그거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저는 바이사이드에서 일단은 모으고 있어요. 네, 아주 소량이지만 꾸준히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모아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모은 거는 일부는 좀 매도해서 뭐 코스피나 금이나 미국 주식이나 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무언가가 생기면 좀 나중에는 갈아타 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결국에는 천시받는 자산이 좀 날아오르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롱받을 때, 사실 조롱받을 때에도 매수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요때가 제일 좀 조롱 많이 받을 때였거든요. 뭐 루나 사태 나고 그럴 때. 근데 그러고 나서도 더 크게 빠졌던 때가 있습니다. 진짜 바닥은 FTX 때였어요. 네, 아무도 관심 없는데 갖고 있는 사람들만 엄청난 공포를 느끼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일단 좀 시장의 공포는 일단은 잠잠해진 것 같습니다. 2주일 동안 뭐 변화가 바닥권에서 머무르고 있으니까 극단적인 공포를 더 벗어나진 않는 것 같아요. 여기서 뭐 6만이 깨지거나 5만이 깨지거나 하면 극단적 공포가 나타날 텐데 그때가 바닥일 수 있죠. 네, 하지만 우리가 뭐 그걸 예측할 수 없으니까 저는 바이사이드에서 계속 모아가고 있습니다. 요런 차트들 보면 앞으로 시장이 얼마나 더 부정적인가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글래스노드의 차트거든요. 제가 좀 더 보강을 해서 차트를 좀 올려놨는데 이거는 지난 최근 뭐 한 달 정도 모습입니다. 마이너스가 대단하죠. 2주 전에 6만 달러 찍었을 때 그때 실현 손실입니다. Net Realized Profit at Loss. 그러니까 넷은 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 실현 손익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실현 손익이에요. 그러니까 매도를 한 겁니다. 손절한 비트코인이 이렇게 어마무시한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최근 한 1년 정도 차트를 나타낸 건데 수익은 거의 없고 마이너스만 엄청난 상태죠. 현재 스코어가 이렇습니다. 여기가 8만 달러일 때고요. 여기가 6만 달러일 때인데 8만 달러일 때와 6만 달러일 때 손실이 좀 몰려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엔 계속 수익권이었는데 순손실로 된 지가 꽤 됐죠. 네, 요 기간이 지금 한 3, 4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짧게 나와서 제가 글래스노드 들어가가지고 온체인 데이터를 좀 더 갖고 와봤거든요. 옛날엔 어땠지? 뭐 이게 궁금해서 이거는 이게 좀 헷갈린데 여기가 2017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피크점이
요게 2021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5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여기 피 흘리는 때가 여기서 피크를 찍죠. 근데 지금의 손실 규모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거의 이게 FTX 사태인데 진짜 많이 깨졌죠. 거의 FTX하고 비견할 만큼 순손실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이게 현재까지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이게 가격 빠지는 것도 가격 빠지는 건데 이 기간 조정이 정말 무시무시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 기간이 한 1년 되니까 이제 그래도 하락 기간이 꽤 됐습니다. 한 4달 반 정도? 그럼 한 1년 정도 빠진다고 쳐도 한 7달 반 정도 남은 거죠. 1년을 안 채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뭐 1년이 넘을 수도 있겠죠. 뭐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으니까. 어찌됐든 지금 좀 다들 좀 꺼려하고 있는, 다들 두려워하고 조롱하고 있는 그런 시기인 것만은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피를 많이 흘리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보면 수익 보는 건 어마무시한데 최근 한 2, 3년만 봐도 수익이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피 흘리는 건 정말 잠깐이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비트코인 투자하는 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코스피는 어쩌다가 한 번 오르지만 비트코인은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오는 거니까 그때 모으는 건 이 차트만 봤을 때는 제 눈에는 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손실 규모보다 수익 규모가 훨씬 더 크니까 비트코인을 그냥 순수하게 잘 트레이딩을 한다면 욕심을 버리고 뭐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판다 뭐 요거를 잘 실행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자산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이건 윌리 우가 쓴 글인데 이거는 사실 좀 많이 아픕니다. 이거 보면 이것만 놓고 보면 사실 되게 두려워요. 이게 강한 하락장에는 엄청나게 센 하락장에 오면 2014년이거든요. 2014년 하락이고 2018년 하락이고 2022년 하락이고 현재 2026년인데 이 변동폭이 이렇게 솟았다가 다시 어마어마하게 치솟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다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변동성이라고 써 있는 건데 변동성 지표가 엄청나게 커지면서 급락이 나오죠. 그게 무서운 침체장이라는 뜻인데 변동성이 아직 피크에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이걸 보면 진짜 이거 피크에 다다르면 대체 어디까지 빠진다는 건가? 이런 두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한 번에 사지 못하고 계속 찔끔찔끔 분할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언제 이게 땅 하면서 바닥을 칠지 모르니까 이런 두려움은 있습니다. 윌리우의 이 차트를 보면 저도 좀 무서워요. 하지만 가격을 안 보고 분할 매수하면 뭐 그냥 그날 그렇구나 저렇구나 하면서 무지성 매수할 수 있는 게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지성 매수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작년에 매수할 때는 사면서도 좀 살 게 없다 하면서 샀었거든요. 근데 이때 조금 덜 샀더라면 뭐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덜 샀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도 조금이라도 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카피출레이션이죠. 뭐 그냥 항복 그런 느낌인데 항복을 아직 안 불렀는데 이제 부른 거 아닌가? 항복 부른 거 아닙니까? 제가 느끼기엔 항복 부른 것 같은데 여기 밑에 나오는 게 해시리본 차트인데 해시리본 상에는 여기서부터 카피출레이션이 나왔습니다. 다시 이게 언제 곧 있으면 골든 크로스가 뜰 것 같은데 그럼 바이 시그널이 뜨겠죠. 바이 시그널이 떴다고 해서 바로 뭐 상승하거나 하는 거는 또 아닙니다. 한동안은 좀 힘든 시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요게 아까 글래스노드 가면 이렇게 온체인 데이터 볼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크립토컨트는 유료로 많이 묶어놨는데 글래스노드 들어가면 온체인 데이터 좋은 거 많으니까 무료로 볼 수 있는 것도 좋은 게 되게 많습니다. 보시고 좀 참고하시면 여러모로 좋습니다. 한 번씩 보세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개미가 돈을 못 버는 이유이기도 하죠. 사람들이 비싸게 사서 싸게 판다. 요런 거를 좀 풍자한 글인데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비트코인은 비쌀 때도 사봤던 유일한 주식입니다. 유일한 상품입니다. 2024년, 25년 그리고 뭐 현재는 싸졌으니까 이때는 솔직히 좀 비싼 감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굳이 이렇게까지 매수를 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나름의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제가 저를 잘 아는데 매도는 정말 못하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30년 투자한다 이게 제가 뭐 뚝심이 대단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매도 실력이 형편없어서 그냥 장기 투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부동산을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매도를 안 해도 그냥 평균 이상의 수익률은 가져다 주니까, 그래서 부동산을 좀 좋아했던 면이 있거든요. 비트코인이 그런 저의 성향하고 잘 맞았어요. 그래서 이번엔 좀 생각을 고쳐먹은 게 2026년 한 27년 상반기 정도까지 열심히 사고 28년 29년에는 매수는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매수하는 건 상황 봐서 할 생각이고요. 30년을 놓고 보면 어느 때 사도 다 괜찮긴 한데 사실 그런 생각도 좀 있었어요. 이제 이렇게 50%까지는 안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매수를 계속했었는데 또 이렇게 빠질 수 있으니까 2028년, 29년에는 그냥 호들만 하는 게 좀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요맘때쯤에 혹시나 뭐 금이나 코스피 같은 제가 투자를 그동안 금기시해왔던 이런 자산들의 또 하락이 나타나면 시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좀 큰 폭으로 하락이 나타나면 그때는 얘네들을 사는 게 이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요새 좀 많이 듭니다. 투자가 좀 평생을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평생 친구 중에 하나가 저는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지금 현재 40대입니다. 40대 중반 정도 됐는데 앞으로 투자할 시간이 뭐 짧게는 한 30년, 길게는 한 60년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다 저의 발전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이라는 뭐 애기애기하죠. 금 같은 경우는 한 5,000년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지만 비트코인은 기껏해야 뭐 한 16년밖에 안 되는 아주 애기애기한 그런 자산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계속 공부해가고 있는 중이고, 금도 최근에 뭐 한 50년 동안 움직여왔던 거랑 올해 작년에 이렇게 보여줬던 움직임은 전혀 다르거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보면 투자라는 게 생물이구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역사는 반복된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끊임없이 생물이라서 계속해서 변화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요즘에 투자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배우고 있고 이것도 다 시장을 떠나지 않았으니까 이게 다 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저를 잘 파악하니까 매도를 안 해도 되는 상품 위주로 매수를 할 겁니다. 리밸런싱 하더라도 뭐 한 30% 이내에서만 리밸런싱을 할 생각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투자한 게 뭐 1억어치다 그러면 한 3천만 원어치 정도, 지금 시세 기준으로 한 0.3개 정도만 매도를 하는 거죠. 매도한 금액으로 그때 또 소외받고 있는 그런 자산들을 계속 리밸런싱 하면서 투자를 하면 이거는 좀 괜찮은 투자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코스피에 못 탔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다음에 조정이 나오면 탈 수 있도록 현금을 좀 모아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현재 보유량이 뭐 1비트가 넘는다, 아니면 내가 보유한 목표 수량에 솔직히 다다랐다 하면 비트 더 모으려고 욕심내는 것보다 현금 위주로 많이 모아가면 나중에 또 다른 기회들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